네, 일발장전 원래 타이틀은 오늘 뭐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뭐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 라는 타이틀에서 바꿨습니다. 양산을 탄다면 네, 대박이겠죠. 사실 디스플레이 업황은 뭐 겨울철 빙하기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맞는 얘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텔레비전, 네, TV라고 하는 그리고 또 전방 산업 중에 스마트폰 이쪽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렵죠. 뭐 중국의 락다운, 봉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좀 수요도 좀 많이 둔화되고 다만 이제 내년도 이후에 바라보는 또 하나의 개화기 시장이 전자자동차에 그러니까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전장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하고 또 하나가 이제 머리에 써야 되는 XR, MR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XR, MR 뭐 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엔 뭐 이 형태가 구부러지고 약간 뭐 사각형이 아닌 그러다 보니 이제 OLED 시장인데 OLED와 관련된 기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 기업은 국내에서는 내공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으로 증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기업이긴 하죠. 풍원정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름 사명에서 나타나듯이 조금 올드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업력은 한 26년 정도 됐고요. 이 기업의 주력은 이 방막 메탈 포토 에칭 기술, 용어는 좀 어렵지만 메탈을 얇게 떠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일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뭐 분리막도 많이들 동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이제 포장 껌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로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껌 말고 이제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껌을 싸고 있는 그 포장지 은박지라고 하죠. 그거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살짝 떠내면은 포일 형태로 찰랑찰랑거립니다. 그게 이제 얇은 것은 10에서 20 마이크론 정도 되는 두께로 메탈 마스크 형태를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면 조기보다 더 얇죠. 그래서 이 회사 풍원정밀이 하고 있는 것은 방막 메탈 포토 에칭 기술을 근반한 OLED 증착용 메탈 마스크, 그 오픈 메탈 마스크, 그다음에 파인 메탈 마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변되는데 파인 메탈 마스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픈 메탈 마스크는 사실 기술력이 아주 뭐 대단히로 높다라고 하긴 어렵고 여러 업체들이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 메탈 마스크는 주로 이제 대형 TV 같은 데에 쓰이는 메탈 마스크. 물론 구분해서 딱딱 여기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 OLED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폼팩터의 변화, 약간 둥근 모양의 구부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이 좀 작은 화면들,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가 필수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파인 메탈 마스크는 그 방막으로 쭉 펼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뭐 2만 개 정도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RGB 요소들을 딱딱딱딱 박아내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OLED 증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인 메탈 마스크는 사실 일본 업체가 거의 독과점이에요. 월드로 보면은 글로벌 1위가 이제 DNP라고 하는 회사, 일본의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다이니펀 프린팅 이렇게 되고 2위는 토판이라는 이것도 일본 업체입니다. 여기 전 세계 독과점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만약에 양산을 탄다면 지금 SDC하고 그래도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SDC는 빼겠습니다. 이거 추정입니다. 고객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만약에 양산을 내년 지금 3분기 적자가 났는데 아마 양산 그 테스트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정은 돼요. 그래서 4분기하고 내년도에 좀 양산을 태워주기 시작하면은 실적은 좀 올라올 것 같다. 뭐 좀 말 빨리 했지만 하여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 메탈 마스크 지금 FMM은 파인 메탈 마스크의 약자입니다. 요런 걸로 두 분과 얘기하다가 좀 더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막 떠들려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어제 저도 뭐 공부를 다시 했지만 매번 또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려요. 저도 그 디스플레이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보다 보니까 풍원정밀 딱 나왔는데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풍원정밀은 내공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FMM을 국내에서 양산한다면 거의 이 회사. 물론 네. 그 다른 기업들도 언급은 돼요. AP
AP 홀딩스가 APS 홀딩스. APS 홀딩스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있는데 그래핀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요. 비상장이고 네네. 상장 기업 중에는 그죠. 예. 하여튼 근데 양산할 그 이제 오픈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핌스라는 회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네. BOE로 지금 다 뭐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잘 먹고 사는데 주가는 거기도 뭐 늘어져 있고. 자, 그래서 아시는 거 조금 붙여볼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근에 그 LG 디스플레이가 좀 새롭게 좀 관심이 좀 생겼거든요.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반반.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좀 생긴 게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그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증착 장비 쪽으로 또 파생되는 종목들이 좀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애플 납품 목표 지금 올레도스 기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만의 디지타임즈라는 IT 매체가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OLED에서 이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OLED, 이게 마이크로 OLED를 그 올레도스라 그러거든요.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웨이퍼 기판 위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위에서 OLED를 증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초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명분이 된다라 좀 봐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중국이 또 BOE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또 올레도스를 또 개발했고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충분히 군사적으로 그 규제할 만한 명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규제 논의로 하고 일단 애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쨌든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 1세대 MR 헤드셋 나온다는 얘기가 작년 초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게 되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테스트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제품은 2세대 가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세대 같은 경우에 1세대 그 내부에 들어가는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소니에서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부 TFT 기반의 일반 OLED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게 본 제품이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기 올레도스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 애플이 직접 일본의 캐논도키라는 회사에 증착 장비를 써달라고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소니를 계속 쓰지 않는 이유는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안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안 맡기는 거와 똑같은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 일단 어쨌든 차세대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해 8월 달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서로 이제 올레도스 개발을 위한 어떤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공급을 받고 이 웨이퍼를 공급받은 이후에 이 위에서 올레도스 기술을 구현한 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담당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물론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 적자는 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디스플레이 규제에 들어가게 되고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가 지금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규제를 하게 되면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인가? 소재 쪽하고 진작 장비를 봐야 되는데 소재 쪽은 아까 전에 그 부원장님 말씀하실 때 일본 기업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미국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판티 쪽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작 장비 쪽인데 지금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 선익 시스템하고 야스 정도 보고 있는데 선익은 소형 그 야스는 아시겠지만 대형이거든요. 네. 근데 선익 시스템이 그 LG 디스플레이가 선익 시스템 쪽으로 그 올레도스 증착 장비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했고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BOE 쪽으로도 증착 장비를 그러니까 올레도스 증착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레도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뭐 선익 시스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야스 어저께 급등 나왔는데 야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것이 않나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파생되는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선익 시스템 그리고 야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선익 시스템은 저희 네. 일발도 한번 했었는데 김현 매니저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LCD 또 구조조정하고 있는 단계고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OLED 디스플레이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지금 전방이 뭐 TV 쪽도 썩 시원찮고 지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 특히나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OLED를 광범위하게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황 자체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디스플레이 단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다 누워있죠, 덕산 다. 네오룩스, 뭐 덕산 테코피아 필두로 장비 소재 기업들 쭉 한번 보시면 죄다 50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새로운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이제 플렉스블 OLED 그리고 이제 아까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개발을 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용화되고 그리고 하드웨어 이제 폼팩터의 이제 변화, XR 기기, MR 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광범위하게 또 보급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가장 좀 중요한 공정이 이제 증착 공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똑같아요. 네. 반도체 쪽도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 이제 들여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 지금 펠리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펠리클 그게 이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실리콘 가지고 만드는 거, CNT 도전제 가지고 만드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얇은 방막이죠. 네, 방막. 그 아까 비유를 정확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껌종이 있잖아요. 네. 껌종이에다가 은박 입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방막을 입혀가지고 사실 이제 노광 공정이라는 게 엄청난 800도 이상의 이제 고온을 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이제 온도가 흡수돼 버리면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을 해야 되는 제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보호도 할 겸 다른 거 이제 오염 물질 차단도 할 겸 그런 이제 펠리클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는 그거를 이제 봉지라는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포토 마스크가 되고 그걸 이제 또 보호하는 게 파인 메탈 마스크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원정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PS 홀딩스 정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국책기관 그 연구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네.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은 됐는데 양산의 과정까지는 이제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APS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FMM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고 계속 언급되는 뭐 선익 시스템 증착 장비죠. 그 다음에 이제 코세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증착이나 뭐 OLED, AR용 OLED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땐 결국 이제 내년 1월에 애플이 나서야 된다. 네. 결국 이 MR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가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수요가 좀 촉발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내년 1월, 내년 1분기 정도쯤부터 조금 단기적으로 아주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제 지금 완전히 좀 누워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가치 투자의 개념. 네. 이게 뭐 개념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뭐 단번에 올라서는 걸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말 그대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실제로 이제 양산을 탄다면이라는 이 타이틀처럼 정말 이제 양산을 좀 태우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가치 변화. 사실 조 단위의 이제 기업으로 이제 바뀔 수 완전히 있는 달라졌어. 거거든요. 뭐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SNS텍이라든지 FST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같은 결로 EUV 이제 공정과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APS 홀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심 종목으로 APS 홀딩스는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 APS 홀딩스는 오히려 이제 여기에 조금 테마성으로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이라서 네. AR 기기 관련된 이제 장비 종목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라서 차트는 오히려 이제 APS 홀딩스가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명이 일단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APS 네. 홀딩스, 네. 풍원 정밀 이러니까 약간 네. 좀 올드한. 풍원정밀하고 약간 절삭 공구 뭐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좀 떠오르는데. 와. CNC 선반 같은. 네, 그렇죠. 이게 올해 2월달에 상장해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모르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는데 이제 타켓 프라이스 목표가를 43,000원을 불러놔가지고 지금 13,000원인데 와 세게 불러놨다. 근데 거기도 타이틀은 아마 이제 양산, FMM 양산에 대한 이슈일 겁니다. 그 양산을 타느냐 못 타느냐는 사실 고객사의 결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이니폰 프린팅이나 뭐 토판 이런 회사들이 이 FMM 파인메탈 마스크는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얇아가지고 밑에가 축 처지기 때문에 또 당겨야 돼요. 그 인장 강도를 높이는 메탈 프레임 요게 또 히타치 메탈이라는 회사가 또 거의 독점이고 그다음에 FMM 소재가 있어요. 이게 인바합금이라 그래서 써든 그 스테인리스하고 이제 구리를 아마 썩나 뭐 좀 니켈을 썩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국내 포스코가 좀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굳이 일본 거 잘 쓰고 뭐 하는데 뭐 또 바꾸겠냐라고 하지만 항상 그 만회의 가정, 예전처럼 뭐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공급이 네. 딸려버리면 안 되니까 국내도 하나 만들어 놓긴 합니다. 그게 이제 듀얼 밴드 전략이라고 삼성이 늘 추구하면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 한다면 저는 통원정밀은 그래도 알아보니까 제일 내공력이 있어서 주가가 워낙 낮아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통원정밀을 근데- 본 겁니다. 근데 그런 기술 개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LG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중국 BOE가 애플 납품을 뚫었지 않습니까? 뚫었는데 지금 중국의 BOE 말고 다른 또 디스플레이 기업인데 디스플레이 기업이 지금 그 마이크로 OLED, 그 올리도스 맞아.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애플 쪽으로 지금 테스트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어떤 축이 상당히 거세다 보니까 이런 기술 개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파이메탈 마스크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나 올리 소재 도판트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그 핵심 특화가 일본이 거의 10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원천이라고 하는 기초의 기술을 빨리 개발을 서둘러야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술들이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확보해내는 게 좋다라고 좀 봐지네요. 사실 이제 네. 반도체는 아직 뭐 한 2, 3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추월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이제 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여전히 좀 갈등 관계에 좀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나라는 좀 잘 그쵸, 잘 활용을 해야 이용해야죠.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은 얘기들 해주셨네요. 근데 중국의 디스플레이는 사실 이제 마이크로, 아까 뭐 마이크로 네. 다시나 뭐 Q&A, 하여튼 복잡한 용어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좀 잘 안 돼요. 막으로 쏘는 것들은, 이렇게 큰 것들은 네. 중국이 워낙 물량 공세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작고 이 눈앞에 딱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는 초정밀 기술은 그렇죠. 뭐 우리 뭐 물론 일본이 가장 앞서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일본이 장비나 이건 다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합을 잘 해야 되겠죠. 사실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뭐 하여튼 소부장의 국산화까지 가버렸는데 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